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수능 응시하기 한 달 전부터 과목별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능을 응시하는 시간표대로 이제 매일매일 생활했었고 최대한 계획에 맞춰 생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수능 당일의 컨디션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후배 여러분들도 수능 한 달 즈음 전부터는 이제 시간표대로 사는 생활을 하셔야지 수능 당일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제 수능 당일의 마음가짐 덕분에 멘탈적으로 지장을 받지 않고 수능 시험을 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은 저는 국어 영역을 마친 뒤에 쉬는 시간에 국어는 만점 받았다고 100%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감 있게 수학 과목을 응시할 수 있었고 이제 실제로 수학 영역은 만점 받았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수능 당일의 마인드 컨트롤의 여부에 따라서 고득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국어 공부에 있어서는 3기년치 평가원 기출을 저는 총 6번 돌려봤습니다. 단순히 기억으로 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국어 독서 영역에서 추구하던 구조적 독해 방식을 꾸준히 익힌다는 생각으로 국어 기출을 반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수학 과목은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시중에 나오는 고난도 모의고사, 엔제 등은 수업 지표였습니다. 수학은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더욱 중요하다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학2에서는 응시생들의 수준이 고여 있습니다. 그렇게 신유형이나 고난도형을 많이 접해야지 그들과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입니다. 수학 공부하실 때 이 점 참조하시면 왜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후배 여러분들이 아실 듯합니다. 저는 탐구 과목은 사회문화랑 경제를 선택했었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수학적 계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과목들이라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있고 개념의 상대적인 공부량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적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회문화 과목 공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 사회문화 과목 공부는 인터넷 강의를 이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문화 인강 강사들의 개념을 2회 정도 반복 수강하면서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도표 유형의 사회문화 공부 시간의 전부를 투자해서 이를 마스터하고 다시 개념 중에서 헷갈리는 부분을 모아놓은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 마스터에 집중했습니다. 이후에 9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풀고 나머지 날에는 기출을 20분 안에 풀어낸 연습을 하면서 완벽한 작업에 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문화 과목은 50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 과목도 응시했는데 이제 경제 과목에 대한 언급을 생각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경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있다면 선택을 지금이라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2학년 3월에 경제 과목 선택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9월 모의평가 심지어 다른 사설 모의고사에도 한 번도 50점 안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 당일에는 45점 맞았습니다. 경제라는 과목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과목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과목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저는 정시랑 수시 비중을 4대6 정도로 둔 것 같습니다. 실제로 3학년 1학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내신 공부에 할애했고 다만 제가 약한 국어 공부는 따로 정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시 공부에 큰 타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1학기 때 수시 준비 때문에 익히게 된 수능특강, 연기교재 학습 때문에 실제로 6월 모평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수시의 단순한 암기식 공부가 영어 영역과 같은 직접 면접 파트에서는 큰 이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정시와 수시를 병행하는 후배 여러분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1학기 때는 정시와 수시의 비중을 2대8 정도로 잡고 공부해도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수특을 익히는데 암기식 공부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또한 8월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건데 그때는 잠깐 정시를 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소개서 대비 프로그램을 받든 아니면 선생님과 상담을 하든지 자기소개서 작성 기간에는 이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해온 정시 공부량의 2~3배 이상은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가군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나군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다군의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한의대 이렇게 3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개 다 붙었고요. 후배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원 상황에 대한 조언을 해주자면은 나중에 지원을 할 때 안정적인 지원보다는 이제 적정이나 소신 배치 지원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3장을 쓴다면은 적정이나 소신 2장 쓰고 상향 혹은 유함에 1장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조심해야 할 게 어중간한 곳을 지원할 바에는 높게 지르는 것이 맞습니다. 어중간한 곳은 다른 사람들도 어중간한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실제 입결상에서도 어중간한 학과의 경우에는 폭발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유념하시고 정시를 지원한다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2 외국어는 외국에서 살다 온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아랍어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파벳을 일주일 동안은 외우고 그 이후에 주제별로 인강을 통해서 어휘를 외우는 것이 바람직한 아랍어 학습 방법입니다. 이때 이제 인강을 통해서 듣게 될 건데, 인강에서 말해주는 연상 기법들이 생각보다 재밌고 빨리 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생각보다 재밌게 아랍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랍어 성적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